자, 그럼 이제 부등식 파트 문제풀이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x는 3보다 크다를 부등호로 표현한다면 당연히 x쪽으로 큼직하게 벌려지는 쪽이 되어야겠죠. 자, 괄호 2번 x는 마이너스 2 미만이다. 자, 그러면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는 부등호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쪽으로 입을 벌린 이런 부등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서는 x의 값이 1, 2, 3, 4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부등식을 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등식 중에서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것들 x의 값 중에서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괄호 1번을 한번 보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자, 좌변에는 x를 놓고 그다음에 5를 이제 이항합니다. 그러면 x는 8-5가 될 테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3보다 같거나 작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1, 2, 3이 가능하니까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서도 자, 3x-1이 8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것도 한번 이항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3x가 좌변에 남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면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을 각각 양변에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을 나눠주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해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x가 3이거나 혹은 4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방금 풀었던 문제들은 굉장히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한번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y보다 같거나 작아요. 이럴 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는 거예요. 자, 보니까 각각의 그 1번, 2번, 3번, 4번 작은 괄호에 있는 문제들은 결국은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괄호 1번부터 보면 자, x와 y가 각각 있었고 그리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그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였으니까 그 부등호는 여전히 y쪽으로 크거나 같다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와 y는 그대로인데 플러스 7을 동일하게 양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해도 그 결과는 같으니까 부등호 여전히 유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에서는 자, 보니까 마이너스 2를 각각 곱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양수인 경우에는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결과는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같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를 비교했을 때는 x쪽으로 같거나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4번을 보면 4번은 양수로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같은 수로, 그러니까 양수로 양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등호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4번입니다. 4번에서는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x와 y의 대조관계를 비교했는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3분의 2x-6과 3분의 2y-6을 좀 구해야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네모 안에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x가 y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근데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3분의 2x와 3분의 2y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쵸, 유지가 돼야겠죠.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양변에서 또 6을 각각 빼줍니다.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3분의 2x-6이 더 3분의 2y-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까지 이제 부등호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부등식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지만 연립 1차 부등식 자체는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립 1차 부등식 제가 OT 시간에 말했었죠.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느 과정으로 이동했다? 그쵸. 고등 과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런 문제를 발견한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막 깊이 다루지 않고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표를 하여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3분의 1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이죠. 자, 1차 부등식은 좌변으로 모든 항을 다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그 좌변에 있는 항들이 그 항들의 최고 차수가 1차인가를 봐야 해요. 혹은 1차가 아니고 상수항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자, 그럼 1번은 지금 좌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3분의 1x 플러스 6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타내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장 작은 차수가 2차이죠. x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양변에 2차가 있으니까 2차 부등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항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 x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x제곱 없어지고 x제곱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여러분 x제곱 그러니까 2차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항들을 지금 이제 살펴보면 2x가 가장 이제 높은 차수에 해당하는 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니까 여기는 1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자, x 플러스 1 그리고 이것이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x제곱 이렇게 되어요. 얘도 마찬가지. x제곱이 이제 양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날려버릴게요. 그럼 결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5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넘어가서 6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이 부등식을 풀고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 기출문제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강조했었어요. 그 1차 부등식을 이제 푸는 것과 그리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문제들이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자, 괄호 1번에는 x-2가 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x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변으로 몰고 나머지 상수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그러면 x가 남고 이제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5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7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 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이제 7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럼 자, 이거 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그어줘야 하는데 자, x가 7보다 작으니까 7은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점에 색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화살표는 왼쪽으로 꺾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까요? 그쵸? 왼쪽으로 꺾어야겠죠? 7보다 작다니까. 그러면 7보다 작은 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주고 여기에 그러니까 색칠을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2번으로 또 적용을 해볼게요. 자, 2번에 부등식을 한번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에는 x에 관련된 항만 남고 나머지 다 2항, 상수항을 2항시키면 이제 2x 그리고 5 마이너스 3이니까 제가 줄여서 2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면 자, 기준점은 1입니다. 1이고 동그라미를 이제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점은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걸 포함해야겠죠? 이상이니까 포함하는 이제 색칠한 점으로 표시를 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별게 없죠? 이런 문제가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심지어 기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개념을 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를 좀 눈에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건 이제부터 거의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3x-1이 2x-3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 좌항을 기준으로 모든 x와 관련된 것들을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럼 3x-2x가 가고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이제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x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4x-2가 8-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x를 한번 넘겨보면 되겠죠. 자, 4x 플러스 x, 그 다음에 8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5x가 있고 이렇게 10이 될 거고 결국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잠깐 지우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2x-1이 3x 플러스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x를 좌변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2x-3x가 되고 4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5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x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마이너스 x가 나오기 싫으면 여기서 처음부터 3x를 고정으로 두고 2x를 이항시켜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가 이제 좌변으로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다음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둔 다음에 3x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규칙으로는 일반적으로 x가 항상 좌변에 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나서는 그냥 마지막에 답을 표기할 때 이렇게 써주면 돼서 여러분 그냥 편한 방법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4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이제 2x-4가 5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2x 기준으로 두고 5x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2x-5x가 되고 크거나 같다인데 5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로 각각을 나누어 주어야 x 앞에 개수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넘어가서 이제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이제 앞에 분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혹은 괄호가 있고 이런 정도의 복잡함이 생겼는데 사실 여러분 금방금방 다 정리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이제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x-6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 넘겨줄게요. 2x 고정이고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6을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별거 없죠. 자, 괄호 2번도 갑니다. 자, 이것도 분배 법칙. 그러면 3x 플러스 3 마이너스 6 x 플러스 5. 자, 여기서 이제 이항을 한번 가야겠네요. 여기 x가 좌변으로 오고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 이제 우변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3x 마이너스 x 5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x가 8보다 작다. 그래서 x는 이게 따라서란 뜻이에요. 따라서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제 풀기 위해서 잠깐 올릴게요. 네. 자, 갑니다. 자, 1번 문제, 괄호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렇게 분수가 x의 개수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봤더니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각각 4를 곱해주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 4는 없어지고 x 마이너스 2는 4. 그러면 2가 되겠죠? 작게 하면 이제 약분이 되면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도 2로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자, x 플러스 2x니까 3x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항하면 6이 되죠. 그럼 결국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분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어야 하겠는데 분모를 봤더니 3과 4와 2예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몇을 곱해야 될까요? 그쵸. 12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좌변에도 12를 곱하고 우변에도 1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에 보니까 3, 4, 10이라서 4, 2는 8, 8x가 되고요. 그 다음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11을 곱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4, 3, 12 그래서 이제 3 그럼 3, 3은 9에서 9x가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9x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 그럼 이제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분호 방향이 바뀌니까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이번에는 보니까 소수로 되어 있네요. 개수가. x의 개수가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꾸어서 풀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럼 몇을 곱해야 될까? 봤더니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네요. 그쵸? 0.62, 0.02 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에 이제 100을 곱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0을 곱해서 가면 자, 0.2x는 100을 곱하면 20x가 되고 플러스 0.6이었으니까 6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0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40x가 이제 좌변으로 넘어오면 플러스가 될 거라서 20 더하기 40 하면 60x가 되고요. 62가 이제 우변으로 넘어가면 2 마이너스 62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60이 되어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 x의 개수가 지금 보니까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있는 소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100을 양변에 각각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마이너스 30x 플러스 12가 되고요. 우변은 2x 플러스 4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이제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32x 그리고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라서 32가 되겠네요. 아, 그랬더니 이제 보면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3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홍의 방향은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x는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디어 부등식의 풀이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용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보는 건데요. 자, 이제 10번에서는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보고 있고요. 11번에서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한 장에 900원인 엽서, 그리고 한 장에 300원인 우표를 합하여서 모두 16장을 사는데 9,000원 미만으로 지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소괄호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괄호 1번에서는 표를 완성하고 부등식을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보면서 표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표에는 지금 엽서가 X장이라고 미지수를 세워줬어요. 자, 그러면 우표의 개수는 총 16장을 사는 데에서 엽서의 개수만큼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표의 장수는 16-X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엽서의 금액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엽서를 X장 사면 한 장에 900원이니까 엽서의 금액은 총 900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표의 금액은 한 장에 300원이기 때문에 300 곱하기 16-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사실 여러 강의에서 걸쳐서 말하고 있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표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부등식을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 없다고 이제 급하게 풀 때 나 뭐 빈칸 여기 표에 있는 빈칸들을 다 채웠으니까 난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꼼꼼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한 장에 900원이 엽서와 한 장에 300원이 우표를 합해서 16장을 사고 9,000원 미만으로 지출하려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쓰는 게 딱 보여야 돼요. 9,000원 미만으로 지출하려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부등식의 비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딱 감이 잡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900x와 300 곱하기 16-x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9,000원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네요. 900x 플러스 300 곱하기 16-x가 9,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부등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와서 이걸 실제로 풀어서 그럼 엽서는 최대 몇 장까지 살 수 있는지를 구해봅시다. 자, 900x 플러스 300 곱하기 16-x 이게 9,000보다 작다니까. 자, 여러분 이거 먼저 계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00으로 각각 모든 항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9x 플러스 3 곱하기 16-x 그리고 9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x 플러스 48 마이너스 3x가 90보다 작다.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6x 이렇게 되고요. 90, 48 이거 이제 48이 넘어가면 42가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7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x가 7보다 작다. 오케이,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엽서는 최대 몇 장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해라. 이게 문제에서 바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 몇 장까지 살 수가 있을까요? 7장? 6장? 여기서 여기 부등호가 등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만이기 때문에 7은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x는 6장, 6까지가 되겠죠. 이게 자연수로 나오는 거니까 몇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자연수로 나와야 하니까 최대 6장까지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조금 지우고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산책을 가는데 갈 때는 시속 3km로 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5km로 걷는데요. 그래서 4시간 이내에 돌아오려고 한다. 자, 여기 이내라는 말을 보고 부등식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표를 완성하고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는가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조금 혹시 머릿속에 잘 문제가 안 들어온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돼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길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산책을 갈 때는 시속 3km.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5km. 이렇게 온대요. 그런데 이제 4시간 이내에 돌아오려고 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이제 여기 박스에 보니까 지금 거리를 x로 뒀어요. 거리. 오고 갈 때 거리를 동일하게 x로 둬서 자, 그럼 올 때도 마찬가지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속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 때는 시속 3km. 여기 지금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돌아올 때는 시속 5km라고 했어요. 그리고 4시간 이내에 돌아오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얼마나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거리와 속력과 시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리는 제가 잠깐 이제 여백을 두기 위해서 잠깐 위에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거리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럼 속력은 그죠?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아요. 하나의 식만 제대로 외워두면 다른 식에 응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자, 갈 때의 시간을 먼저 살펴보면 속력은 3km, 시속 3km고 거리는 x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칸은 이제 3분의 x가 되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몇 킬로미터? 네, 돌아올 때는 5km, 시속 5km로 걸어서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칸은 5분의 x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리는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해야 하는데 이 시간의 제한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 때와 올 때의 시간을 합했을 때 갈 때와 올 때의 시간 3분 x와 5분 x를 합했을 때 이게 4시간 이내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시간은 4라고 그대로 쓸 수 있나를 봤더니 지금 단위가 계속 시속이니까 시간, 4시간 그대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여기 분수가 있는 부등식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하기로 했었던 거 여러분 떠올리고 그럼 여기에 각각 1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 5, 15니까 5x 플러스 자, 여기는 이제 5, 3, 15 그래서 3x 이렇게 되고 여기는 4와 15를 곱하면 60이 될 거예요. 그래서 8x는 6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이제 좌변에 남아 있고요. 8분의 60이 되니까 이건 한번 약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4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4, 2, 8, 4, 1은 4, 4, 5, 20 해서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은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지를 말하는 거니까 자, 여기 x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등호가 같이 있어요. 같거나 작다라서 2분의 15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5km라고 적어주면 정답을 찾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 풀이는 전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